안녕하세요. 문과인 TV입니다. 스토킹하는 심리를 총 정리해봅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인 원치 않는 연락이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 걱정, 혹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스토킹은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토커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1.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2. 스토킹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3. 스토커에 대한 대응 방법. 4.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스토킹의 법적 정의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를 특정 사람에게 향하는 행동의 연속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상당한 감정적 고통을 겪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스토킹은 깊은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 공격, 성폭행, 살인으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커의 행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혹은 어떻게 악화될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심리적 공격과 함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됩니다. 스토킹의 징후는 무엇인가? 스토킹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정을 알고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직접 따라다니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 전화, 이메일 보내기, 상대방의 집, 직장, 학교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기, 원치 않는 선물을 전달하기, 상대방의 소지품을 훔치기, 상대방이나 그들의 가족, 친구를 위협하기, 불안감, 괴롭힘, 감시하는 기타 행동. 스토킹 통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여성의 약 15%와 남성의 6%가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스토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각각 1,830만 명의 여성과 650만 명의 남성을 나타냅니다. 스토킹은 종종 이별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사이버 스토킹은 기술을 이용한 모든 형태의 스토킹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행동 패턴이며 내용은 일반적으로 위협적이거나 불쾌하거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스토킹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메시지 보내기, 상대방의 동의 없이 GPS로 추적하기, 동의 없이 온라인 활동 모니터링하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기, 채팅방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대방을 가장하기, 상대방의 컴퓨터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의 없이 그들을 보고 기록하기. 스토커는 언제 폭력적으로 변하나요? 피해자나 가까운 사람들은 때때로 스토커의 행동을 과소평가하지만 이는 종종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의 약 3분의 1이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폭력의 잠재적인 징후로는 이전의 폭력 사례, 재산 파괴,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의 대회, 피해자가 강렬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커가 폭력적으로 변할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스토커의 행동을 문서화하고 법적 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문자나 전화가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현대의 관계는 종종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나치게 직접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입니다. 만약 의사소통의 패턴이 일방적이거나 그로 인해 상당한 고통이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한다면 이는 스토킹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나도 스토커일까요?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상대방이 당신을 두려워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예라면 당신은 소통에서 스토킹으로 넘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 전문가나 임상심리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스토킹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로맨틱한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구애자들을 물리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얻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관계의 환상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유명인 스토킹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은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상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스토커가 되나요? 가해자들은 종종 피해자를 통제, 굴욕, 두려움, 조정, 당황하게 하나 복수하려는 동기로 스토킹을 합니다. 로맨틱한 동기 또한 작용하여 이성을 유혹하거나 다른 경쟁자를 겁주려 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정신 건강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토커의 절반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나르시시스트적 인격장애 또는 경계성 인격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경계성 인격장애는 여성 스토커에게 두드러집니다. 스토커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연구자들이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하면서 스토킹의 여러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맨틱형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는 경우입니다. 성욕형은 단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에 스토킹하는 경우입니다. 픽업 유형은 연인에게 거절받은 경우, 연예인형은 유명인을 스토킹하는 경우입니다. 기타 정치 유형, 복수 유형, 살인 청부 유형이 있습니다. 로맨틱 유형으로 이별 후 스토킹을 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별 후 전 애인을 스토킹하는 유형은 대개 감정적 또는 언어적으로 학대 경향이 있는 사람들로, 연구에 따르면 이별 후 집착하는 로맨틱형은 의존적이며 낮은 자존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별에 잘 대처하지 못하며 강한 분노나 질투심으로 전 애인에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을 스토킹하는 심리는 뭘까요? 유명인 스토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명인으로부터 관심을 얻고자 하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불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대상을 유혹하려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궁극적으로 유명인을 공격하거나 그 사람과 실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망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문화의 부상으로 사람들이 유명인들에게 애착을 느끼기 더 쉬워졌습니다. 유명 인물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팔로워들과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댓글이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명인과의 가까운 실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제로 그 관계는 완전히 일방적인 것입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경계선 성격 장애가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배우자, 가족 또는 친구에게 함께하는 시간, 소통 및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전화 내용을 훔쳐보거나 미행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 중 45%가 경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도 스토커가 될 수 있나요? 스토킹은 종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인식됩니다. 여성의 스토킹 피해자가 남성보다 3배 더 많지만 여성도 스토커가 될 수 있습니다. 남성 스토킹 피해자의 약 절반이 여성 스토커라고 보고합니다. 리사 필립스의 저서 얼리퀴드 우먼 앤 로맨틱 옵세션에 따르면 양성 모두 집착에 충동이 있지만 우리는 여성 스토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는 우리가 여성 스토커의 행동을 남성의 것보다 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성과 여성 스토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집착의 동기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은 파트너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 하거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려 하거나 사랑의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려는 잠재적 욕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성별 모두 동일한 전술을 사용하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더 자주 그러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 스토커는 남성보다 위협, 스토킹에 대응하는 방법, 스토킹 피해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면 119에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스토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스토커를 신고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커를 가능한 한 피하기, 명확히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고 이후 연락에 응답하지 않기, 스토커의 행동을 문서화할 것, 전화 연락, 원치 않는 방문, 경찰 신고 횟수나 내용 등을 기록하기,
안전지침 숙지하기,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기관 알아보기, 안전계획 세우기. 이별 이후 관계가 언제 스토킹으로 변하나요? 이별 후 정상적인 소통과 스토킹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TV 프로그램과 영화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한 시도를 낭만화하기 때문에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의 소통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로 인해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스토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일반적으로 잦은 메시지나 괴롭힘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안전계획 외에도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변경하기, 새 이메일 만들기, 더 안전한 전화기나 컴퓨터 구입하기, 모든 장치에서 GPS 추적 기능 끄기, 스토킹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스토커는 피해자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인 연락, 미행, 위협은 피해자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긴장, 스트레스, 불안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악몽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의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증상에는 과잉 경계, 고통스런 장면의 재경험, 회피 행동 등이 포함됩니다.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자신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일이나 학교 전학, 직장 변경, 혹은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서 현실적인 해결책이나 안전조치 등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계획을 세우거나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치료사는 피해자가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 수치심 또는 무력감 등의 심리적 증상을 다루고 자존감 회복과 자기 입장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적 개입은 무엇인가요? 스토킹에 대한 법적 보호는 종종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고통이나 폭력에 직면한 후에야 제공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검사, 스토킹 검사, 우울증 검사, PTSD를 위한 선별 도구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영상을 통해 스토킹이 감소되길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조금이나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바랍니다.